옵션 거래 시장의 색깔도 많이 바뀐 게 이전에는 그래도 월간 단위 옵션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길이를 갖고 갔었는데 요즘에는 제로데이 옵션, 그날 당일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초단기 옵션으로의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변동성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레버리지, ETF, 옵션 여기까지 다 합쳐지니까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이 변동성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 매그세븐이 옵션 시장을 따라가지 못한 변동성을 보여줬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실현 변동폭이 내재 변동폭을 상회하게 됐는데 이게 챗GPT 모먼트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7월 30일 기준으로는 테크의 하루 수익률 분산이 역사적 극단치를 기록했고 31일 기준으로는 S&P 한 달 실현 변동성 분산도 닷컴 버블 언와이드 수준에 근접했다. 말 그대로 변동성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또 이 리포트에서 하나 눈에 띄었던 게 버블에 대한 코멘트도 한 가지 내놨습니다. 버블이 있기는 한데 국지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7월 31일 기준으로 자체 버블 리스크 지표상 미국 헬스케어 테크가 지금 최상위에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데 이 자체 버블 리스크가 0.8을 초과한 S&P 종목은 17개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닷컴 버블 정점대 50에서 100개까지 갔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시총 비중으로 졌을 때는 2.4%밖에 안 돼서 닷컴 버블 때 10분의 1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과열이 없지는 않지만 일단은 자체 지표를 봤을 때 그게 막 시장에서 극에 달한다, 정말 버블 리스크다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 함께 보시죠. 그런 가운데 이 변동성은 특히나 반도체주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역사상 가장 큰 변동성 국면 중 하나를 겪는 중이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월 거래일이 22거래일이었는데 장중 변동폭이 2% 이상을 기록했고 이것은 2020년 이후 처음으로 같은 수준의 변동성을 기록한 것이다. 이 같은 사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루 레인지 자체가 지금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이라는 거고요. 7월 한 달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1% 하락하면서 2008년 10월 이후 최악의 월간 성과 기록했고 시총도 어마어마하게 증발했다라고 합니다. 60일의 실현 변동성 66%까지 치솟으면서 팬데믹 당시였던 최고치를 기록했고 당시 최고치가 85%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변동성을 키웠고 꽤나 낙폭이 깊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 우리가 기댈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실적일 것 같습니다. 섹터별 이익 상향 기여도 함께 보시죠. 골드만삭스에서 가져온 내용이고요. AI 인프라 구축 관련 기업들의 22년 3분기 대비 26년 컨센서스 이익 상향폭을 분석했다라고 합니다. 총 1조 달러 이상의 이익 전망치 상향이 있었고요. 가장 두드러진 것은 역시나 메모리 부분입니다. 총 5천억 달러가 넘는 상향 조정이 되면서 AI 관련 이익 증가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반도체, 그 다음이 기타 부분 해서 꽤나 큰 폭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심은 누구다? 메모리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모리 실적이 다 좋은 건 알고 있는데 이 종목은 왜 그랬을까요? 샌디스크입니다. 오늘 5%대 하락을 보였고 애프터에서도 5% 가까운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 전반적으로 볼까요? 매출액 89억 달러 기록해냈습니다. 예상치 상회, 전년 동기 370%, 전분기 대비로도 50% 늘어난 실적이었습니다. EPS 같은 경우도 역시나 예상치 상회하면서 전분기 대비 68% 늘어났고요. 매출 총이익률이
84%를 기록하게 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조정 영업이익도 전분기 대비 68% 늘었고 데이터 센터 부분도 전분기 대비 2배가량의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실적만 보면 너무 좋죠. 다음 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였습니다. 다음 분기 가이던스에 대해서 생각보다 보수적인 숫자가 나오게 되면서 애프터에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샌디스크입니다. 매출액 가이던스를 103에서 108억 달러 제시했는데요. 예상치가 110억 달러가 넘었고요. 조정 EPS 같은 경우도 중간값 기준으로 적당히 맞춘 수준, 그러니까 서프라이즈하지 않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샌디스크임에도 불구하고 주주 환원책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메모리주들의 주주 환원책이 굉장히 주목을 받는 때가 됐죠. 자사주 매입 한도를 추가 확대하게 되면서 총 잔여 한도가 155억 달러까지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이걸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샌디스크도 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해낼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테크 안에서 쉽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던 건 구글 알파벳입니다. 물론 실적 발표하기 전부터 분위기가 좋았고 실적 발표한 이후에도 강한 흐름들을 나타냈던 요 며칠이었는데요. 오늘은 뉴스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영국 법원에서 구글을 상대로 집단 소송이 지금 걸려 들어왔습니다. 광고 과다 청구,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두 번째 악재성 뉴스는 수석 연구원이 퇴사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3명의 AI 전문가들이 구글을 떠나서 스타트업을 차린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자리는 딥마인드의 허서비스가 맡게 됐다라고 합니다. 허서비스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동안 구글을 이끌어왔던 수석 연구원이 나간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구글 알파벳 4%대 약세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헬스케어를 끌어줬었던 일라이릴리 함께 보시죠. 아쉬운 것은 음봉의 윗꼬리가 길다라는 겁니다. 실적 자체는 좋았습니다. 마운자로 젯바운드 매출이 호조를 보여주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연간 실적 전망치로 끌어올려줬는데요. 문제는 시장의 시선이 약간 날카롭다라는 겁니다. 약가 인하 압력 경고도 있고요. GLP-1 시장 내에서 경쟁 심화 또 마진 둔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장중 상승폭은 반납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죠. 일라이릴리 오늘 4.8%대 오름세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애프터마켓에서 실적 발표한 원전주들 간단하게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전주들이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실적을 봤더니 아직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들이 꽤 있는데요. 일단 다행히 센트러스 에너지 같은 경우는 애프터에서 오르고는 있습니다만 최근 흐름들 살펴보시면 그렇게 좋지 못한 것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센트러스 에너지 매출, EPS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생각보다는 괜찮다 싶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농축 우라늄 부분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습니다만 기술 솔루션 부분에서의 아쉬운 실적이 나타났다라는 점 보도록 하겠고요. 뉴클리어 파워 같은 경우는 역시나 최근에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만 거기다가 실적도 아쉽게 나오면서 애프터에서 5% 가까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액 그리고 EPS 유동성 나쁘지는 않았는데 순손실 부분이 가장 눈에 띕니다. 생각보다 순손실액이 컸고 매출액 같은 경우도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점 우리가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